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6일 밤 8시 36분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CJ 빌딩 안에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흉상이 있고 거기에 기업 철학이 세 마디 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첫째가 인재제일, 사업보국, 합리경영. 이 3대 원칙이 이병철 선생의 위대한 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대 원칙이 변함없이 이건희 이재용 회장에게 연결되면서 지난 70년 사이에 세계가 경탄해마지 않을 삼성전자란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는 세계 4번째 가는 회사입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그 다음에 애플, 삼성전자, 이게 4대 회사입니다. 이 3대 경영 원칙, 인재제일, 사업보국, 합리경영, 여기에는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기업 경영의 원리를 사람 중심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고, 이병철 선생이야말로 인재제일, 사람 중심의 경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는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다인데, 이병철 선생이 말하는 인재제일은 세계의 인재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세계 인재라는 거대한 풀을 놓고 베스트를 뽑았으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이 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을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재 육성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일자리는 모자라고 사람은 남아돌던 시대에 인재 발탁과 교육을 중시한 위인이었습니다. 이병철 선생을 1983년 12월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따라잡을 자신이 있다. 왜냐? 삼성은 일본 회사보다 3배나 교육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인재가 나온다. 이런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국가 건설기업의 한국에서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 부국 강병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기업인의 애국입니다. 그는 안중근, 유관순에 못지않은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이건희, 이재용도 마찬가지죠. 경제는 과학입니다. 집념, 뚝심, 배짱 같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만으로는 안 됩니다. 합리성이 반드시 승패의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뚝심은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동길 선생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삼성그룹 창립자 이병철 회장을 수십 년간 모셨던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 우리 김동길 선생이 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늙은 기사는 김 박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보다도 나라를 더 생각하신 분입니다. 삼성전자의 인사부문 간부로 일했던 일을 제가 몇 년 전에 강연하러 갔다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인사를 담당을 해서 바로 이 인재제일의 원칙을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한 분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병철, 이건희 회장으로 이어진 인재제일이라는 정신은 말단 직원들에게까지 스며들도록 한 것이 삼성의 성공 비결이다. 삼성의 성공은 인사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삼성 인사의 원칙이 뭐냐? 즉 인재 발탁과 교육의 원칙이 뭐냐? 딱 3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능력.
그 다음에 청렴, 공정한, 이 인사를 능력, 청렴, 공정 3대 원칙으로 했다 이겁니다. 제가 주로 한 일이 인사에 지연이나 학연이 게재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 적소에 배치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한 뒤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신상필벌을 하되 대우를 잘해주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지금 세계 1등 국가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인사의 원칙. 이 인사 책임자였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로 한 일이 인사에 지연이나 학연이 게재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 적소에 배치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한 뒤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신상필벌을 하되 대우를 잘 해주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다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은 경쟁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조직입니다. 끊임없이 조직하고 최고 인재를 쓰고 대우를 그렇게 잘해주고 경쟁시키고 그 다음에 그 평가에 따라서 신상필벌하고 한 일본인이 삼성전자로 옮겨가지고 경영에 참여하였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삼성성공의 비결을 다룬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새삼스럽게 삼성성공의 비밀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단축. 이 일본인은 일본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꼬지구이라고 했습니다. 꼬지구이. 꼬지 있죠. 저 어디 포장마차 집에 가면 꼬지를 이렇게 쭉 깨워가지고 하나씩 빼먹지 않습니까? 그걸 꼬지구이라 그러죠. 그런데 일본은 꼬지구이식으로 일을 하고 삼성은 사시미 회 접시처럼 일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회사는 일을 할 때 계획, 검토, 결정, 집행의 전 과정을 꼬지구이식으로 순서대로 꿰어서 하는데 삼성전자는 각 과정을 회 접시에 회를 갖다 놓듯이 또는 이 스시, 초밥 접시에 초밥을 담듯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수직적으로 일을 하고 삼성은 수평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식 수직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단계 일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시미 접시에서는 각 단계의 작업을 독자적으로 동시적으로 해놓았다가 나중에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동시다발식 상품 제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 가지고 만족시키는데 유리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는 지역 전문가가 많습니다. 저 아이보리 코스트라든지 저 무슨 콩고, 가봉 이런 데도 이런 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수백 명이 그 지역 전문가라고 합니다.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1, 2년 그냥 놀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상품 기획에 참여하면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역 전문성을 설계에 투입을 하니까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동시다발식 일 처리는 임기응변에 능한 한국인의 소질에 아주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시대보다는 속도가 생명인 IT 시절에 더 적합하다 이거죠. 일본이 아날로그를 좋아한다면 한국은 디지털 방식이다. 또는 일본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다 종합한 거다. 일본인의 정확성과 한국인의 창의성, 일본인의 고지식함과 한국인의 자유분방함을 결합해가지고 삼성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흔히 한국인들을 잘 다루려면은 울타리를 높게 쳐야 한다고 합니다. 재량권이나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하되 금지선은 또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하면서 엄청난 생산성을 내게 하더라도 어느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울타리를 높게 쳐야 된다. 운동장은 넓게 주고. 이건희 회장을 이병철 아들이라고 보는 것은 참 과소평가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와는 단위가 다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상대한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사람 중심의 경영, 즉 인재 제일이란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일성은 사람 중심의 주체 사상 운운하면서 인민들을 짐승 취급했지만은, 그리고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고 하면서 자기 사람만 챙겼지만은, 이병철, 이건희 부자는 사람을 키워서 돈을 벌고 국가의 부강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재벌 경영을 강화했다고 굳이 추모설을 하면서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대한 기업인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IT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칼싸움 잘하고 활 잘 쏘던 시절의 영웅이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면, 자본주의 시대, 기술 주도 시대에는 영웅이 바로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같은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영웅 한 분을 잃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